할머니, 이미 수납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 외곽의 한 종합병원 접수창구. 오전 9시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대기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박순자 67세 할머니는 손에 꼭 쥔 파란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아니, 내가 지금 내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접수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분명했다. 30분 전 할머니 명의로 진료비 15만 원이 이미 결제되어 있었다. 그것도 현금으로. 어머니, 정말 안 내셨어요? 오전 8시 32분에 현금으로 납부 기록이 있는데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지 3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분명히 집에서 봉투에 돈을 넣어왔고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아니에요. 나 진짜 안 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어르신 치매 아닐까? 또 다른 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요즘 노인분들 건망증이 심해서. 그때였다. 제가 냈습니다. 뒤에서 조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낡은 회색 점퍼에 때 묻은 작업복 바지, 손에는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처럼 보였다. 누구세요? 접수 직원이 물었다. 할머니, 저 기억 못하시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강민수,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분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미안해요. 내가 요즘 기억력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파킨슨병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미안함 때문인지 손이 더욱 떨렸다. 접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호자 연락처가 있으신가요? 아드님이나 따님께. 아들.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다. 아들은 연락이 안 돼요. 벌써 2년째. 대기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남자 강민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낡아 빠진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할머니께 내밀었다. 이거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에는 작은 분식집 앞에서 찍은 한 장면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 깡마른 20대 청년이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이게 우리 가게? 네. 할머니 분식집이었어요. 신림동 골목 안쪽에 있던. 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저 그때 고시원에 살면서 공사판에서 막노동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어느 날 공사비를 못 받았죠. 사장이 야반도주했거든요.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3일 동안 굶었어요. 강민수가 계속 말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할머니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때 할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우고는 물어보지도 않고 라면을 끓여주셨죠. 김밥도 한 줄 주시고. 그리고 이틀 뒤에 또 갔을 때도, 사흘 뒤에 갔을 때도 할머니는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대기실 사람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생각났어. 내가 그때 간호사 한 명이 급히 달려왔다. 저기 혹시 박순자 환자분 보호자 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보호자는 아니지만. 강민수가 다가갔다. 간호사가 태블릿을 보여주었다. 오늘 아침 일찍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분이 8시 32분에 접수 창구에서 결제하신 게 맞네요. 화면에는 작업복 차림의 강민수가 접수 창구에서 현금을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할머니 진료 예약 시간을 확인하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럼 정말 먼저 내드린 거네. 어머,
완전 모르는 사람인데 접수 직원이 놀라서 물었다. 그런데 왜 그러신 거예요? 강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17년 전에 받은 게 있어서요. 라면 몇 그릇인데 병원비까지 내주시고. 아니에요.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는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대기실이 조용해졌다. 그때 제가 사실은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거든요. 3일을 굶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라면을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애야, 세상에 밥 한 끼 못 얻어먹을 곳은 없다. 힘들면 언제든 이리 오너라.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할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다. 아가, 내가 미안해. 얼굴을 못 알아봐서. 괜찮아요, 할머니. 17년이나 지났는걸요. 저도 많이 늙었고. 강민수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그때 할머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기술 배워서 지금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도 차렸어요.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할머니를 봤어요. 이 병원 앞에서 혼자 힘겹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강민수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작은 수첩. 그 이후로 매달 병원 예약 날짜를 확인하고 미리 와서 진료비를 내드렸어요. 할머니가 모르게요. 할머니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럼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네, 오늘이 7번째예요.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맞네요. 지난 7개월간 매번 다른 사람이 먼저 결제했다는 기록이. 대기실 사람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그제야 무릎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그때였다. 삐리리리링. 할머니의 가방에서 휴대폰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동공이 흔들렸다. 엄마, 발신자 표시 아들 박준혁. 2년 만에 처음 뜬 아들의 이름이었다. 할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강민수가 재빨리 받쳐들었다. 받으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준혁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사업 망하고 빚 때문에 차마 연락을 못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괜찮아, 괜찮아, 아가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곧 집에 갈게. 이번 주말에 갈게. 대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할머니의 행복한 울음소리를 함께 들었다. 강민수는 조용히 물러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할머니가 급히 손을 저으며 불렀다. 아가야, 가지마. 하지만 강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는 대기실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 주 토요일 같은 1층 로비.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 준혁과 함께 앉아 있었다. 2년 만에 만난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빚 갚느라 얼굴 보일 면목이 없었어. 괜찮아, 아가야. 내가 무사하니까 그걸로 됐어.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떨림이 있었지만 아들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런데 엄마,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병원비는 어떻게 내셨어? 제가 보낸 적도 없는데. 카드 내역 보니까 몇 달째 병원비가 안 빠져나갔더라고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게 천사가 있었어. 천사요? 응, 17년 전에 내가 라면 한 그릇 줬는데 그 아이가 병원비를 대신 내줬어. 준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라면 한 그릇에? 그게 아니야.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더 꼭 쥐었다. 엄마가 그때 그 아이한테 진짜 준 건 라면이 아니었어. 17년 전 신림동 골목. 할머니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시절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혁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다. 어느 추운 12월 저녁 가게 앞에 20대 청년이 쓰러져 있었다. 야, 정신 차려. 할머니가 청년을 흔들었다. 청년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청년은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다. 할머니는 재빨리 청년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라면을 끓였다. 김밥도 한 줄 싸고 따뜻한 오뎅 국물도 한 컵 줬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먹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 천천히 먹어. 할머니는 청년의 등을 토닥였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청년이 계속 찾아왔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분명 돈이 없다는 걸 알았으므로 할머니는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엄마도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 엄마도 그랬거든. 할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내가 중학생일 때 엄마가 분식집 장사가 안 돼서 전기세도 못 낼 뻔했잖아. 그때 옆집 슈퍼 아저씨가 몰래 10만 원을 문 앞에 놓고 갔었어. 아, 그 일요? 응. 나중에 알고 갚으러 갔더니 아저씨가 그러시더라. 할머니, 그냥 받으세요. 저도 옛날에 누군가한테 받은 게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알았어.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구나. 누군가 나한테 준 따뜻함을 나도 다른 사람한테 줘야 한다는 거.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강민수였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40대 여자와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함께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강민수가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 은정이, 그리고 아들 준서예요. 아내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어머, 잘생겼네. 아빠 닮았어. 강민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준서야, 이분이 아빠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야. 아이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강민수가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다. 할머니, 이거 뭐야 이게? 봉투 안에는 현금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께 17년 전 겨울 저는 세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라면 한 그릇을 주셨죠. 아니, 사실은 라면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애야, 세상에 밥 한 끼 못 얻어먹을 곳은 없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할머니처럼 되어야지. 그래서 지금 저도 어려운 청년 3명을 제 회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희망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할머니가 제게 주신 것처럼. 할머니, 이 돈은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제가 할머니께 처음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17년이 늦었지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보답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강민수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읽다가 그만 주저앉을 뻔했다. 준혁이 얼른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강민수를 바라보았다. 아가야, 이건 너무 큰데.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드린 건 이것밖에 없어요. 강민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머니는 제 인생을 주셨잖아요. 그때 강민수의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감사드려요, 할머니. 제 남편을 살려주셔서. 아이 준서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 되어주실래요? 저희 할머니가 안 계세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러마. 그날 오후 강민수의 가족과 할머니와 아들 준혁은 함께 병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강민수의 아들 준서는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아 연신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그림 대회 나갔어요. 어머, 그래, 잘했네. 그리고 아빠가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데려간대요. 할머니도 같이 갈래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할머니도 갈게. 준혁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2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밝은 얼굴이었다. 강민수가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사업이 어떻게 되신 건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힘들었어요. 작년에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연쇄적으로 빚이 생겼죠.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연락을 못했고, 하지만 다행히 지인이 도와줘서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강민수가 명함을 하나 꺼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인테리어 쪽이라 건축 관련 일이면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준혁이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아드님이시잖아요.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강민수 가족이 먼저 일어섰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제가 차로 모시러 올게요. 그래, 고마워라. 강민수의 아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희도 잘 살아라. 아이 준서가 할머니에게 안겼다. 할머니, 사랑해요. 응, 할머니도 사랑해. 세 사람이 식당을 나갔다. 준혁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다. 엄마, 17년 전에 라면 한 그릇 주고 이렇게까지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받은 게 아니야. 응? 내가 준 게 돌아온 거지.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혁아, 엄마가 너한테 하나만 부탁할게. 응, 엄마. 뭔데? 너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줘. 밥 한 끼든 말 한마디든 뭐든 좋아. 그럼 언젠가 너한테도 돌아올 거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 약속할게. 그날 밤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파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17년 전 강민수가 처음 가게에 왔을 때 할머니가 건넨 라면값 봉투. 청년은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냥 가지고 있었다가 나중에 몰래 가게 문 앞에 놓고 갔었다. 할머니는 그 봉투를 발견하고 울었다. 이 아이는 나중에 꼭 잘 살겠구나.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그 봉투를 꺼내 들었다. 봉투 뒷면에는 청년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다. 할머니,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할머니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잘했어, 아가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로부터 1년 후 강민수의 인테리어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여전히 어려운 청년들을 고용해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준혁의 사업도 다시 궤도에 올랐다. 그는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결식아동 후원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파킨슨병을 치료받으며 여전히 밝게 살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강민수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그리고 항상 말했다. 세상은 참 따뜻한 곳이야. 누군가에게 준 작은 따뜻함이 언젠가는 꼭 돌아오니까. 어느 날 준서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17년 전에 왜 우리 아빠한테 라면을 주셨어요? 돈도 없으셨는데.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준서야, 할머니도 옛날에 누군가한테 받은 게 있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줘야 했어. 넌 커서 어떻게 할 거야? 준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누군가한테 라면 사줄래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 우리가 준 따뜻함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듯이.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준 작은 따뜻함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